지금부터 회장님의 시작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벽산 기업과 그 기업의 구성원을 변치 않는 사랑으로 강같이 흐르는 은혜의 찬미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2021년을 대고 없이 보내게 해주시고 새해를 맞아 하나님이 주장하심 안에서 우리 임직원들이 한마음 한뜻 모아 담대한 사업 계획을 세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손 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시편 121편의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벽산을 사랑으로 돌봐주신 덕분에 2년간의 팬데믹 속에서도 혼란함 없이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는 두려움 없이 흔들림 없이 담대히 걸어왔습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 벽산이 하나님의 기업임을 증명해온 시간입니다. 나날이 발전하는 저희 회사를 귀히 여겨주시고 격려해 주신 은혜에 무엇보다도 다시 한번 영광의 감사를 드립니다. 벽산의 주인이 존귀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오늘 저희가 세운 2022년 사업개혁의 달성을 다짐하는 이 시간에 앞서 아버지께 먼저 구하고 축복받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의 노래 시편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이제까지 보살펴 주신 것 같이 주님의 말씀을 받들고 독생자 외아들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땅, 이 사회와 산업의 벽산이 앞장서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건실한 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필히 목표 달성하여 사람이 눈에만 만족스러운 것이 아닌 권능과 위엄이 광대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자랑스럽고 건실한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벽산과 그 모든 식구들에게 힘과 지혜를 내려주시고 혼란한 사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손발을 주장하시고 명철을 더하사 솔로몬의 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이 기업 하나님과 창업주의 누가 되지 않는 벽산이 되기를 각오하는 이 시간을 받으시고 복에 복을 더하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돌보시고 주장하시는 삶의 최선의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보는 그런 2022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벽산 안에서 가족으로 만나게 해주신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고 먼저 배려하고 베푸는 우리 개개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을 비롯해 섬기는 교회와 그 가족들에게도 같은 축복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 신년 예배에 이어서 오늘 목표 달성 결의식 예배에 여러분을 직접 이렇게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PPT 슬라이드로 준비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은 2022년 우리 새해를 맞이하며 목표 달성 결의식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저에게 이것은 아주 생소한 모임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의 관점에서 또 기업이나 교회라는 조직의 관점에서 목표를 정하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다짐을 하고 결단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순간입니다. 목표 달성 결의식을 맞이하면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복음을 세상을 끝까지 전파하는 목표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목표의식 이상으로 소명의식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라는 표현은 그의 목표의식 그리고 소명의식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표대는 목표로 세우는 기둥을 의미합니다. 달리 말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목표점이 있는데 이 목표점을 향하여서 전 인생을 바쳐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개인이나 한 기업이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은 어떤 사람이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지역을 통과해서 먼 곳에 있는 목적지에 도달하는 여정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여정이 배를 이용하는 것이든 육지로 이동하는 것이든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도구가 있다면 그것은 지도와 나침판입니다. 우리가 최첨단 기술, 과학기술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내비게이션이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정확하고 유익한 지도를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이렇게 정확한 지도를 가지게 된 것은 그렇게 오래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미지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 지도는 헤카타이우스 세계 지도입니다. 기원전 5세기에 만들어진 지도입니다. 헤카타이우스는 고대 그리스 출신의 역사학자입니다. 헤카타이우스는 지중해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지도는 이들에게 알려진 세계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유럽이 있고 아시아가 있고 리비아가 있는데 아시아는 근동, 중동, 가깝다는 뜻이죠. 가까운 동쪽, 조금 중간의 동쪽까지 인도까지 보여주는데 중국이나 한반도는 이들의 그 세계관 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 같은 경우도 리비아라는 이름으로 북아프리카만 그들에게 알려진 곳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제가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다음 지도는 조선에서 태종 2년에 1402년에 제작된 지도입니다. 이 지도의 이름은 좀 긴데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입니다. 이 지도는 이제 중국의 혼일강리도의 영향을 받아서 만든 지도입니다. 몽골 제국의 영향과 이슬람 제국의 영향을 통해서 이제 만든 지도입니다. 이 지도에는 아시아 여러 나라뿐 아니라 왼쪽 부분에 작은 부분이긴 하지만 아프리카도 있고 유럽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에 독일도 이제 표현되어 있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당시로서는 15세기에 아주 정확한 지도이지만 지금으로 볼 때 아주 문제가 많은 지도입니다. 지리적으로 아메리카라는 대륙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지도를 보면 지리적으로나 세계관적으로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아주 잘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이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가 지리적인 그런 어떤 정보 수준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세계관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점에서 기원전 5세기의 헤카타이오스 세계지도나 이 15세기의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는 아주 흥미롭습니다. 다음 지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세계 지도입니다. 과학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현대인은 위성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과학적인 방법을 통하여서 아주 정확한 지도를 가지고 있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계 정보를 세계를 이해하고 세계와 교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목적지를 향해서 바다에서 항해를 하는 사람들이나 육지에서 먼 곳까지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지도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나침판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과학 문명의 시대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침판을 크게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인공위성을 이용한 GPS에 의해서 우리는 지도와 함께 방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분들이나 군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군인들이나 그리고 험지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나침판은 여전히 중요한 도구임에 틀림없습니다. 저도 나침판이 하나 있어서 제가 집에 있던 나침판을 이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있을 줄 압니다. 이 나침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검은 침이 항상 북쪽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목적지를 향한 방향성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행자가 걸어갈 때 나침판이 이 안에 있는 바늘이 흔들리지 않고 고정되어 있다면 그것은 고장난 것입니다. 우리가 움직일 때 우리의 위치가 변경될 때 나침판의 바늘도 흔들리면서 정확하게 북쪽을 가리키면서 우리의 방향을 잡아줍니다. 그런데 우리 나침판이 가리키는 방향으로만 우리가 나아간다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나침판이 지정해주는 방향으로만 나간다면, 아무리 방향이 맞는다고 하더라도 그 방향으로 나아가다가 장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늪지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막과 협곡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돌아가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여건에 따라서 우리가 방향을 수정해 가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매년마다 합니다. CSPN에서 대부분의 경우에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남북 전쟁을 통해서 노예제를 폐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남쪽과 북쪽의 통합을 위해서 헌신하였고, 그러다가 이제 암살까지 당하는 그런 헌신에 많은 미국인들이 링컨을 존경합니다. 근데 링컨이라는 영화에서 링컨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측량할 때 배웠는데 나침판은 당신이 선 곳에서 북쪽을 가리킬 것이요, 하지만 여정 중에 만날 늪이나 사막, 협곡 같은 것은 알려주지 않소. 장애물에 신경 쓰지 않고 목적지로 가다가 늪에 빠지고 만다면 북쪽이 어딘지 알아서 뭐 하겠어?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이제 그 스티븐슨 하원 의원과 하는 대화 중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링컨은 노예 폐지론자였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의 신앙, 기독교 신앙하고도 굉장히 깊게 연결이 되는데, 이 링컨은 노예 폐지를 위해서 미국의 헌법이 수정되어야 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노예제 찬성론자들이나 또 급격한 변화를 요구하는 강경파들의 그 반대 때문에 이 노예 폐지 조항이 통과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이제 어려움이 있을 때 링컨이 위에 대사를 하면서 이런 대사를 하면서 노예제가 폐지되면서도 남북이 통합되는 길을 위해서 수정헌법 조항의 통과가 중요하다고 미국의 하원 의원들을 설득합니다. 조금 돌아가더라도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 방향성은 노예제 폐지인데 그 목적지로 가는 길에 사막이나 협곡이나 늪이나 절벽 같은 여러 장애물을 피해 가야 한다고 설득합니다. 이런 이제 설득에 스티븐스 의원, 하원 의원 같은 급진 강경파들이 마음을 바꿔서 결국에 그 수정헌법 13조가 두 표 차이로 통과됩니다. 이게 바로 미국의 유명한 13 Amendment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노예제 폐지가 공식화됩니다. 우리가 지도를 읽을 줄 아는 이 독도법을 터득했을 때 우리에게 지도와 나침판만 있다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침판만 보고 지도를 보지 않으면 우리는 링컨이 말한 것처럼 절벽에 떨어질 수도 있고 또 늪에 빠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이 나침판 없이 우리가 지도만 있다면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방향을 분간할 수가 없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벽선사호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경영 목표를 발표하고 목표 달성 결의식을 가집니다. 저는 우리 회사를 생각하면서 2022년에 경영 방침이 우리 회사에 나침판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경영 지원 체계화, 사업 경쟁력 강화, 미래 성장 동력 확충, 안전보건 경영 강화, 문화 경영 확대가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시장이나 이 경제 상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저는 지도 그리기가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영역에서 제가 문외한이긴 하지만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올해 경영 방침의 방향성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정하시는 목표를 뛰어넘는 우리 회사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벽선사호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도 지도와 나침판이 모두 필요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5세기의 헤카다이오스 세계지도나 15세기의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처럼 모든 지도가 정확한 지도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세상의 사상과 여러 가지 세상의 세계관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이 반드시 정확한 인생의 지도를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의 의미를 정확하게 깊게 보여주는 지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서는 우리 신앙에서 지도의 역할을 합니다. 성서를 보면 우리 지도처럼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또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를 깨닫게 인도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많이 아는 것 같은데도 우리가 신앙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요즘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 그 당시에 성경인 구약 성서를 아주 잘 알고 있었지만 형식적인 신앙, 율법적인 신앙에 빠져서 오히려 예수님을 반대하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런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의 본문 말씀에 기록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은 율법적으로 또 그리고 형식적으로 성경을 알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변화하여서 주님으로 영접한 이후에 인생이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성경은 지도와 같은 것인데 나침판이 있어야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고 올바로 이해하고 올바로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나침판이 없으면 아까 말씀드렸는데 아무리 좋은 지도라고 쓸모가 없게 되고 때로는 위험하기도 한 것처럼 성서를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향을 제대로 잡지 않으면 쓸모없고 아주 위험하기도 합니다. 성경 해석의 나침판은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삶이 가르쳐주는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의 정신입니다. 이러한 나침판이 없이 성경을 해석하면 아주 잘못된 해석에 빠지곤 합니다. 바리새인처럼 율법적인 신앙이 되고 형식적인 신앙이 되고 위선적인 신앙이 됩니다.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의 정수를 깨달았습니다. 이 십자가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예수님의 복음을 로마 세계에 전하는데 평생을 다하게 됩니다. 바로 복음이라는 나침판의 방향성 그리고 성서라는 신앙의 지도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표대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벽산사회 여러분, 오늘 목표 달성 결의식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한번 가다듬고 2022년 한 해 오늘 정한 목표 이상으로 실적을 이루시는 우리 벽상 공동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성서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지도를 깨달으시고 하나님을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나침판임을 깨달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표대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우리 주 하나님, 주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 땅에 벽산 엔지니어링, 벽산 파워, 벽산 엔터프라이즈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이끌어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벽산 사우들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자 오늘 목표 달성 결의식에 참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표대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간 바울 사도를 돌아보며 우리 회사가 세운 목표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저희 사우들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사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올 한 해가 새로운 희망, 새로운 비전의 하나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벽산 사우들 예수님의 사랑의 말씀을 나침판으로 삼아서 영적으로도 은혜롭고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기업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김익은 회장님께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벽산을 위해서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한 지도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목표 달성 결의식을 통하여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우리 벽산 사우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2022년 목표 달성 결의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굳게 되어요.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핵심 가치 제창이 있겠습니다. 사회자 선창후 힘차게 제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르게, 다르게, 다 함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영지원실장 송한승 부사장의 2022년도 경영 목표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1년 경영 성과하고 올해 경영 목표에 대해 가지고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작년 2021년 전사 실적, 그다음에 과거 5개년도 실적 추이, 그다음에 올해 경영 목표, 그다음에 사업 본부별 목표 한번 되짚어 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경영 방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작년도 실적입니다. 오늘이 목표 달성 결의 대회이기 때문에 작년의 실적을 목표 달성의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작년의 수주 목표는 5천억이었는데 3사 합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5천억이었는데 4,672억으로 93.4% 도달했고, 매출은 4천억 목표했었는데 3,529억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88.2%가 됐고, 경상이익은 250억을 목표했었는데 200억을 해서, 물론 관리회계 기준입니다. 재무회계하고는 조금 다르니까 참조해 주시고요. 결과적으로 이익 관점에서 봤을 때는 3사 합쳐가지고 작년에 80% 목표 대비 달성률에 그쳤습니다. 뭐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수고 많이 했고 잘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목표를 달성을 해야 한다는 지상과제 측면에서 보면 많이 미달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수치로 보면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됐는데, 회사별로 보면요, 벽산 엔지니어링은 수주 관점에서 보면은 98.1, 그다음에 매출 관점에서 보면은,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글씨가 들어갑니다. 네, 매출 보면요, 2,538억을 달성해서 87.5%, 그다음에 이익은 147억 해서 81.7%. 벽산 파워는 작년에 수주 932억으로 98.1%, 매출은 89.3%, 이익은 75% 이렇게 달성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역시 수주 40%, 매출은 92%, 이익은 80% 이렇게 달성했고, 전사 합쳐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반드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제를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달성도에 있어서 좀 미달은 좀 했지만은, 실제로 과거 5년을 한번 추이로 한번 돌이켜 보면요, 17년서부터 해가지고 작년 21년도까지 분명히 성장 커브는 그리고 있습니다. 수주 관점에서 보면은 3사 합쳐서 말씀드리면은 CAGR 측면에서 보면은 17%, 그다음에 매출은 14.4% 성장을 지금 하고 있고요, 과거 4년 동안에. 이익은 42.8%인데 실제로 보면은 좀 18년도에 많이 좀 대비돼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같이 참고해서 보실 사항은 단순 인당 이익입니다.
단순 인당이익은 말 그대로 단순하게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총 인건비 분의 경상이익으로 나눴고, 요 인건비는 이제 급여 기준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익은 어쨌거나 지난 4년간에 42%를 상회를 했는데 인당이익 관점에서 보면은 28%에 그쳤습니다. 요 두 개의 상관관계상 지표를 지금 말씀드리지 않겠지만은 저는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면은 우리 회사 임직원분들의 잠재 역량은 아직 남아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목표 세운 거 6,500억 수주, 그다음에 매출 5천억, 이익을 300억을 설정을 했는데 우리 생산성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 임직원 여러분들의 잠재력은 충분히 남아 있다. 따라서 달성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목표입니다. 올해 목표는 2022년 달성 목표고요. 회사별로 말씀을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전체 6,500억이 수주 목표 6,500억, 매출 5천억, 경상이익 300억입니다. 각 사별로 보면은 엔지니어링 수주 5,220억, 매출 3,800억, 이익 230억, 벽산 파워 수주 950억, 매출 850억, 이익 60억, 엔터프라이즈 수주 330억, 매출 350억, 경상이익 10억. 이렇게 해서 300억 달성이 됐기 때문에 이 개수는 우리 반드시 노트를 하고 이 수치는 반드시 연말에 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벽산 엔지니어링은 수주 관점에서 보면은 작년에 했던 실적 대비해서 68.5%의 신장률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많이 갈 수 있습니다. 매출 역시 작년 실적 대비해서 55.8%의 성장률이기 때문에 많은 노력이 가해져야 되는 그런 거고요. 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벽산 엔지니어링 작년 147억 경상이익 했는데 올해 세팅한 목표는 230억이기 때문에 50%가 넘는 목표 상승률이 있습니다. 파워는 950억 목표 설정했는데 수준은 작년 대비해서 한 2% 거의 동일한 수준. 매출은 올해 850억을 목표 삼았고 작년 실적 대비해서 약 20% 상회하는 수준이고요. 이익은 60억으로 해가지고 30%가 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엔터프라이즈도 비슷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목표가 앞서서도 이제 담대한 목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상당히 도전적인 목표는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 수주 3사 합쳐가지고 수주 실적 대비해가지고 6,500억을 한다라는 거는 작년 실적 대비해서 약 40% 수주를 더하겠다는 얘기고 매출도 약 40% 정도의 매출을 더 올리겠다는 수치 제시고 이익은 무려 50%가 증가하는 걸로 되어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각 본부장님들이 치밀하게 사업 계획을 짜고 작년에서 넘어오는 프로젝트들 여러 가지 측면을 반영해가지고 가능한 수치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달성 가능한 수치라고 제가 믿고 있고요. 특히 300억은 매출이 계획대로 따라오면은 회사에서 기준한 목표 이익률에 의거해가지고 거의 자동적으로 달성하는 수치라고 제가 보고 있기 때문에 매출서부터 해가지고 관리를 철저히 하면은 이익 목표 300억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경영 방침입니다. 지금 앞서서 말씀드렸던 개수 목표 실적과 더불어 가지고 목표가 좀 커졌고 그다음에 관리해야 될 부분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 경영 방침은 슬로건 자체는 스마트 엔지니어링 넥스트 노멀 해가지고 이제 작년하고 똑같이 가는 거고 요거는 어떤 큰 전제로서 경영 방침을 받쳐주는 거고요. 작년에는 4개의 테마로 구성이 됐었습니다. 경영 방침이. 근데 올해는 1월 27일부터 시행이 되는 중대재해처벌법 등등 지금 여러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걸 감안해가지고 안전보건 경영 강화 이 부분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개수 목표 달성과 더불어 가지고 경영 지원 체계화, 그다음에 사업 경쟁력 일신, 특히 작년부터 가시화되고
착수에 들어갔던 여러 해외 중형 이상의 프로젝트들, 그다음에 국내에서 계획돼 있거나 시행하고 있는 EPC 프로젝트들, 이런 어떤 포트폴리오 변화를 감안했을 때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미래 성장력, 성장 동력 확충, 이거는 지속적으로 과제로 가져가야 될 것이고, 안전보건 경영 강화는 이거는 특히나 굉장히 큰 화두가 되고 있고 이슈가 되기 때문에 안전보건 경영 방침화하고 안전활동 의무 이행하고 늘 플랜도 체크하는 절차에 이행해가지고 해야 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문화경영 확대, 이제 우리 회사가 지속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경영 방침 중에 하나니까 이건 계속 지속해서 가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다 드렸는데요. 목표는 좀 더 도전적이긴 하지만은 잠재력을 믿고 해가면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해가지고 실적 및 경영계획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년도 목표 달성을 위한 슬로건은 작년과 동일하게 스마트 엔지니어링인 넥스트 노멀입니다.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 외부 환경의 변화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스마트한 업무 방식과 포트폴리오의 혁신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또한 금년의 목표는 수주 6,500억, 매출 5천억, 이익 300억입니다. 이 숫자를 마음에 새기고 달성의 의지를 다지기 위해 목표를 외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럼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주 6,500억 달성이라고 하면 6,500억 달성이라고 금액만 제창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른손을 모두 올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주 6,500억 달성! 매출 5천억 달성! 이익 300억 달성! 다 함께 큰 박수로 목표 달성의 의지를 다지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 한 해 실적이 우수한 부서에 대해 시상이 있겠습니다. 먼저 선정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정 기준은 전년도 수주, 매출, 이익, 계획 대비, 금년도 실적 달성도, 공헌도, 인당이익 가중치를 반영한 후 점수화하여 선정하였습니다. 우수 부서에게는 상금 200만 원이, 최우수 부서에게는 300만 원이 전달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상은 회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호명하는 부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 부서 격산 파워, 최우수 부서 가스 석유 사업본부, 수산자활동 차렷 경례, 표창장 대독 우수부서 벽산 파워, 귀사는 2021년 한 해 동안 업무 수행에 전 직원이 일치 단결하여 노력한 결과 회사 발전에 공헌한 바가 탁월하여 우수부서로 선정되었기에 이에 표창합니다. 2022년 1월 14일 회장 김희근. 최우수부서 가스석유사업본부, 귀사업본부는 2021년 한 해 동안 업무 수행에 전 직원이 일치 단결하여 노력한 결과 회사 발전에 공헌한 바가 탁월하여 최우수 사업부로
선정되었기에 이에 표창합니다. 2022년 1월 14일 회장 김희근. 수상자활동 차렷 경례. 수상자는 뒤로 돌아주시기 바랍니다. 임직원 여러분께 경례 많은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수 실행 프로젝트와 우수 수주 프로젝트에 대한 시상이 있겠습니다. 우수 실행 프로젝트는 2021년도 평가 A 등급 중 실행 예산 절감에 큰 성과를 낸 프로젝트에 대한 시상이며, 우수 수주 프로젝트는 2021년도 수주된 전체 프로젝트 중 일정 기준 이상의 계약 금액 및 경상 이익률을 만족한 프로젝트 또는 신사업, 전략적 수주 등 의미 있는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시상합니다. 그럼 호명하는 프로젝트 대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수 실행 프로젝트 군부대 급유시설 시설공사. 우수 수주 프로젝트 천연가스 공급 설비, 몽골철도 신호통신공사, 몽골 아이막 지역 난방 개선 사업, 아라 연구로 수중 취 배수 구조물 설계. 전체 차렷 경례. 표창장 대독 우수 실행 프로젝트 군부대 급유시설 시설공사. 당 프로젝트는 사업 수행 기간 동안 탁월한 사업관리 능력과 철저한 원가 절감 정신으로 목표 이익을 초과 달성하여 우수 실행 프로젝트에 선정되었기에 이에 표창합니다. 2022년 1월 14일 회장 김희근. 우수 수주 프로젝트 천연가스 공급 설비. 당 프로젝트는 수주 평가 결과 수주 금액과 이익률에서 좋은 결과를 나타내 우수 수주 프로젝트에 선정되었기에 이에 표창합니다. 2022년 1월 14일 회장 김희근. 우수 수주 프로젝트 몽골철도 신호통신공사. 당 프로젝트는 해외 사업 확대를 위한 전략적 수주 사업으로 선정되었기에 이에 표창합니다. 2022년 1월 14일 회장 김희근. 우수 수주 프로젝트 몽골 아이막 지역 난방 개선 사업. 내용은 같습니다. 우수 수주 프로젝트 아라 연구로 수중 취 배수 구조물 설계. 당 프로젝트는 원자력 사업 분야 확대를 위한 전략적 수주 사업으로 선정되었기에 이에 표창합니다. 2022년 1월 14일 회장 김희근. 수상자활동 차렷 경례. 수상자활동은 뒤로 돌아주시기 바랍니다. 임직원 여러분께 경례 많은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장님께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한 해 연초에 세웠던 자기개발 목표를 성실히 수행한 부서와 개인에 대한 표창을 진행하겠습니다. 자기개발 우수 부서에게는 상금 200만 원과 우수 직원에게는 50만 원이 전달되겠습니다. 표창은 사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그럼 호명할 때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기개발 우수부서 엔지니어링 센터 LNG 설계팀,
자기개발 우수 직원 공사부 차장 오현정. 해당 부서와 직원은 자격증 취득, 외국어 성적 향상 및 자기개발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되어 선정되었습니다. 표창장 자기개발 우수부서 엔지니어링 센터 LNG 설계팀. 귀 부서는 지난 한 해 부서 임직원이 합심하여 연초에 세운 자기개발 목표를 적극 달성하므로 타 부서의 모범이 되어 자기개발 우수 부서로 선정되었기에 이에 표창합니다. 2022년 1월 14일 사장 김동운. 자기개발 우수 직원 공사부 차장 오현정. 귀하는 지난 한 해 업무는 물론 회사의 발전과 자신의 발전을 위해 자기개발에 정진함으로써 연초에 세운 목표를 달성하였기에 이에 표창합니다. 2022년 1월 14일 사장 김동운. 선의잘동 차렷 경례. 수상자는 뒤로 돌아주시기 바랍니다. 임직원 여러분께 경례 많은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장님의 목표 달성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매년 이맘때 하는 이 목표 달성 결의대회인데 올해는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쨌든 임직원 여러분 올 한 해, 작년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회사는 목표 달성 결의대회를 통해 올해 수주 6,500억, 매출 5천억, 경상이익 300억 원 이라는 회사 창립 이래 들어보지도 못하고 가보지도 못한 전인미답의 담대한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작년도 최종 집계된 경영 실적은 좀 부끄럽게도 수주 4,700억, 매출 3,500억, 경상이익 200억, 그래서 전부 목표에 미달했습니다. 저희 리더십 부족, 치열한 부족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고쳐먹겠습니다. 하지만 작년 경영 실적을 보면 수치상으로는 역대 최대입니다. 국내 건설 엔지니어링 인력 규모 저희 회사가 한 10위권 회사인데 회사 규모에 비해서는 자랑스러울 정도로 도와 한종과 비교되는 탑3 수준의 결과입니다. 숫자상으로 보면 저희 회사 파워까지 합치면 1,000명 약간 넘는 수준이고 한 10위권 정도인데 수치상으로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좀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숫자입니다. 이것은 오로지 여러분, 임직원 여러분의 노력과 희생 속에서 이뤄낸 값진 결과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께서 지도와 나침반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경영 목표 진짜 담대하게 설정을 했는데 이거 달성을 하려면은 지도 나침반에 해당하는 우리 경영 환경 여건을 지도에 해당하는 걸 한번 살짝 좀 다 아시지만 우리 각오를 다지기 위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경영 환경 외부 여건은 항상 녹록지 않았지만 올해도 기회와 위험이 혼재하고 있습니다. 항상 어렵지만 기회는 있습니다. 팬데믹에서 비롯됐다 그러지만 어쨌든 고유가, 에너지 비용 이런 게 엄청납니다. 유가는 작년 대비해서 브란트유 80불 2배 뛰었고 가스는 10배, 석탄 가격은 5배. 에너지 가격이 엄청 뛰어서 저희 업에 미치는 영향도 큽니다. 이거 한편으로는 기회입니다. 에너지 보유 국가에서 플란트 발주 이런 게 또 많이 나옵니다. 그쪽이 돈이 많아지면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면 이제 저희 원가에 부담이 되는 원자재 가격, 금속, 구리, 철강, 우리 저희 플란트 엔진을 많이 쓰는 이런 가격이 또 뭐 엄청 뛰어나서 이거는 저희 원자재 원가에 부담이 되는 요소고, 물류 비용도 작년에 비해서 뭐 한 5배 오를 때 점차 내려가고 있는데 이것도 굉장한 리스크입니다. 우리 해외 사업하는데 이동하는 데 드는 비용이 올라간다는 얘기. 또 팬데믹이 종식이 될 듯 말 듯 여러 견해가 있는데 해외 사업, 영업 이런 데도 저희한테 좀 제약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해외 출장 이슈나 아까도 언급이 뭐 우리 회사 5대 경영 방침 중에 하나로 언급된 또 외부 위험 요인은 뭐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안전특별법 신경 써야 되는데 비용과 인력 여러 가지 뭐 경영에 좀 부담이 되는 그런 요소도 있습니다. 또 외부 여건으로 우리 회사 기회로 볼 수 있는 거는 대림산업, GS건설, SK건설, 이 플란트 엔지니어링 하던 데가 전부 사업을 철수하거나 축소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는 사업 기회가 확대되고 입찰 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그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으로 이야기되는 여러 가지 ICT니 바이오, 헬스케어, 뭐 빅데이터,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은 저희에게 저희 또 다른 사업 확대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 외부 여건은 다들 어렵다고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 해석을 하면은 긍정 요인도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 경영 방침으로 내부에서 좀 무장을 해야 될 거는 EPC 사업이 증가해서 매출도 늘고 이렇게 됩니다만 뭐 저희 올해 매출 80%가 EPC고 벽산 파워도 용역 위주인 것 같지만 따져보면은 65%가 EPC예요. EPC는 상당히 리스키한 부분도 있고 또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 실력 배양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우리 회사 내부 과제죠. 그다음에 언급한 대로 해외 사업이 몽고,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이디오피아, 니카라과, 페루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뭐 엄청 해외에서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 경영 모토 안에도 뭐 글로벌리제이션 그런 거를 아까 써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준비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각 개인이 해야 될 거, 회사가 해야 될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사업 쪽도 우리 고객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 정부, 관공사 위주에서 이제 민간 사업 이런 쪽으로도 많이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산업 설비를 중심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성 SDI, 그다음에 벨스타, 콜마 이런 쪽에 새로운 고객들을 여기도 이제 새로운 역량이 필요합니다. 영업 차원에서도 그렇고 말씀하신 대로 또 전문 인력도 많이 부족한 상태고 한편으로는 우리 모두가 우리 보이지 않는 우리 회사의 경쟁력, 벽산의 벽산 핵심 가치 이런 부분도 좀 재교육을 해야 될 필요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많이 좀 훼손이 된 부분도 있고 또 다시 한번 보이지 않는 경쟁력 이런 부분을 회복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야 될 일이 살펴보면은 내부적으로는 매우 많습니다. 저는 이제 할 일이 많으면 좀 투지를 느끼는 형편인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현안을 회사 5대 경영 방침 안에 녹여서 경영 목표 달성을 견인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뭐 길어질 것 같은데 웬 격려사가 기냐 그러지만 그래도 서로 짚을 건 좀 짚어야 되겠습니다. 올해 경영 목표 수주 6,500억, 매출 5천억, 경상이익 300억. 뭐 경영지원실장이 얘기한 대로 작년도 실적 대비 전부 수주 매출 40%, 이익은 50%를 초과한 목표입니다.
뭐 일부 전화 여러분 조금 멈칫하게 하고 좀 부담스러운 숫자가 아닐지 이렇게 생각도 되지만 이건 뭐 제가 만든 게 아니고 회사와 여러분 우리가 만든 숫자입니다. 제가 준 숫자가 아니에요. 작년에 제가 비핵 그래서요 빅 헤어리 오디셔스 골 그래서 크고 담대한 계획 이런 걸 세우자고 말씀하셨는데 올해도 그렇게 해주신 게 너무 고맙고 우리의 담대한 목표가 진짜로 잠재 능력을 깨울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잠재 능력, 여러분들의 잠재 능력을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난해의 작은 성공, 지난 성공은 좀 모두 잊어버리시고 기피코 목표 달성을 해서 저희의 꿈 비전 2030 이거를 이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족을 조금 더 붙이겠습니다. 작년에 그 소기의 성과를 거둔 가스 석유사업본부, 환경사업본부, 지방인프라사업본부 목표 달성을 했는데 이쪽은 달리는 말에 채찍질하라는 주막 가편이라 그러죠. 이런 자세로 목표 달성에 좀 매진을 해주셔야 됩니다. 달리고 있는데 힘이 들지 않는다는 것은 내리막길을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높은 목표 미달성보다 낮은 목표에 쉽게 도달하는 게 더 위험해요. 작년에 뭐 목표 살짝 넘었다고 절대 안주하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화공사업본부, 산업설비사업본부, 벽산 파워는 그 뭐 조세라 회장이 얘기한 진짜 불타는 투혼 그렇게 아예 써붙이고 좀 명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불타는 투혼으로 끝없이 고객과 시장을 창출해서 국내 해외 시장에서 기필코 목표를 달성을 해서 우리 회사 지속 성장에 초석을 좀 깔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약간 목표 미달을 했지만 여러분한테 회사의 미래가 진짜 걸려 있습니다. 글로벌 이런 차원에서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엄청난 목표 이런 걸 오늘 얘기를 했는데 회사는 이러한 여러분의 노력과 성과에 반드시 보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회장님께 말씀드려서 반드시 여러 좀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초과이익 공유제, 뭐 특별 보너스, 뭐 스탁 옵션, 뭐 여러 가지 파격적 인센티브 제도를 좀 검토 도입을 하고, 그다음에 발탁 인사 이런 것도 과감히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명예를 높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작년 대비 40, 50% 높은 도전 목표, 비획을 설정해 주신 부서장,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올해 경영 목표를 달성하도록 제가 앞장서고 여기 계신 부서장, 전 직원이 합심해서 달려나가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은 신입사원들이 메타버스 세계에서 만든 가상회사를 탐방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벽산 엔지니어링 인사팀 양가람 사원입니다. 오늘은 목표 달성 결의대회가 있는 날인데요. 이날을 위해서 우리 22년도 신입사원 분들이 가상공간인 메타버스 홍보관을 구축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바로 가상공간으로 떠나보실까요? 가상공간으로 구축된 벽산 엔지니어링에 들어오셨습니다. 아바타가 된 제 모습이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신나는 댄스 한번 추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22년도 신입사원분들이 구축한 공간을 한층 한층 둘러볼까요? 건물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오자마자 바로 옆에 인포메이션이 보이네요. 여기 가서 안내판 한번 확인해 보고 어떤 층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무려 5층으로 구성되어 있네요. 1층이 홍보관, 2층이 부서소개관, 3층이 문화관, 4층이 현장관, 그리고 5층이 목표 달성관이라고 합니다. 그럼 먼저 1층 홍보관의 회사 소개 영상부터 보도록 할게요. 인재와 기술을 바탕으로 행복한 사회를 창조하는 여기는 핵심 가치와 비전을 소개하는 부스인가 봐요. 이렇게 글자 옆으로 가서 버튼을 누르면 문구와 관련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회사 소개 부스, 사업 소개 부스, SNS 부스도 있네요. 1층만 둘러봐도 우리가 어떤 회사인지 제대로 알 수 있겠는데요. 1층은 이 정도로 둘러보는 걸로 하고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바로 2층으로 가겠습니다. 계단과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저는 다리가 아플 것 같으니까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2층은) 부서 소개관입니다. 저는 인사팀이니까 인사팀이 궁금한데요. 어디로 가면 인사팀 소개 영상을 볼 수 있을까요? 여기 안내판을 보니까 경영지원실은 맨 끝에 위치해 있네요. 거기로 저는 가봐야겠어요. 안녕하십니까. 벽산 엔지니어링 인사팀에 소속되어 있는 이창범 과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3층은 문화관입니다. 우리 회사에 문화하면 크게 세 가지 아닐까 싶어요. 예배, 사회공헌, 문화예술. 이 외에도 여기에는 힐링존 그리고 회장님 반도 있더라고요. 여기까지 올라오느라 고생했으니까 잠깐 둘러보고 올라갈까요? (4층은) 현장 소개관입니다. 이곳은 아직 완전히 구축되지는 못했지만 추후에 현장 소개 영상, 조감도 등을 연계를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꼭대기는 목표 달성관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새로운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겠다는 결의를 담은 관인데요. 지금부터 본부, 부서별 결의를 하나하나 들어보고 가상공간 체험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벽산 임직원 여러분, 작년 한 해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2022년 한 해도 모두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목표 달성은 경영지원실에서 달성한다. 목표 달성은 영업소에서 달성한다. 달성한다. 우리가 달성한다. 달성, 달성, 달성.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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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 석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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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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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NG. 2022년 호랑이의 기운으로 본부 이익 목표 65 달성을 위하여 본부 전 임직원은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다 같이 65 달성.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가공사업 본부는 이민년 검은 호랑이 해를 맞아요. 공격적인 사업 수행 결의를 가지겠습니다. EPC 사업 확대, 항공유 사업 확대. 출조 950억 매출 520억 30억 달성.
화공사업본부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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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설비 발전사업본부 2022년 내실 성장! 수주 3,130억! 매출 2,210억! 70억! 달성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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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우리와 기술을 바탕으로 행복한 사회창조 지방인프라 사업본부 유지경사 하고자 하는 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수주 250억, 매출 250억, 이익 25억, 달성. 우리 환경사업 본부는 이민년 새해 호랑이 기운을 받아 수주 640억, 매출 570억, 이익 40억, 완벽한 목표 달성. 공기 비효율화주 신 의사함으로 안전 무죄 달성 우세부 파이팅. 전화로 2022년 목표 달성을 위하여 전화를 바르게 이니셔션 전화를 빠르게 공지하죠. 전화를 다 함께 바뀌기 위해서 끝까지 전화를 하자 파이팅. 엔지니어 센터 활동은 생산성 향상과 완벽한 설계 품질을 기반으로 2022년 경영 목표 달성을 통과하겠습니다. 경목표 달성! 고 준비 나 2022년 덕선파워는 성과이즈 경영으로 수주 950억 매출 850억 이익 60억 목표를 반드시 달성한다. 준비 허목사업본부 이제 목표 이익 달성 10억. 좋아 화이팅. 올해는 겟더타운을 활용해 재택근무를 본격적으로 실시하며 근무 환경에도 혁신적인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번 신입사원들이 만든 가상회사는 앞으로 교육, 홍보, 행사용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임직원 여러분들도 경험하실 수 있게 그룹웨어에 공지 예정이 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목표 달성의 의지를 담은 박수를 치며 금일 목표 달성 결의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화면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